북한에서 군인이었던 사람이 한국 해병대 훈련장에 처음 들어선 순간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전쟁하면 북한이 지겠는데 그 사람 북한군 출신 여성입니다. 북한에서 고사포 중대병사로 복무했고 지금은 국방부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한국 군대를 처음 눈앞에서 본 순간 북한에서 평생 교육받은 것들이 통째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어요. 체격, 군복, 무기, 시스템 전체를 보고 내린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요? 북한군 출신이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냥 탈북민의 소감이라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발언 안에는 우리가 뉴스 보도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진짜 군사 비교가 들어있어요.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방산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북한군 내부에서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몸으로 한국군을 봤을 때 무엇이 보였는지 이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됩니까? 표면에서만 보면 이건 탈북민의 감탄담입니다. 한층 더 내려가면 두 군대 시스템의 비교예요. 그리고 한층 더 내려가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 세 층으로 파고들겠습니다. 북한군의 실상, 한국군과의 첫 대면, 그리고 그럼에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마지막 경고까지. 그 경고를 한 사람이 탈북민이라는 게 이 이야기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한국이 좋아서 넘어온 사람이 한국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군인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군인은 군인이 아닙니다. 배낭 하나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북한 군인의 기본 배낭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총탄, 야전식량, 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기본 옵션은 이렇습니다. 치약, 칫솔, 세면도구, 약품, 물통,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 사상적으로 단련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빨간 노트, 생활청결 노트, 학습 노트,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배낭이 완성됩니다. 탄약은 그 다음이에요. 망사 고무를 딱 둘러야 비로소 기본 무장이 끝납니다.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 구조에서 나오는 결과가 명확합니다. 배낭 안에 사상 노트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군대는 총을 쏘기 전에 노트를 읽어야 하는 군대예요. 그 우선순위가 훈련 설계에도 일과 운영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군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한 후진국 군대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설계의 산물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뭘 합니까? 훈련합니까? 아닙니다. 건설하고 농사 짓습니다. 비상소집은 1년에 기껏해야 4번에서 6번, 그때만 배낭을 꺼내요. 나머지 시간에는 배낭을 부대벽에 걸어두고 건설장으로 나갑니다. 국방부 강연에서 이 얘기를 들은 한국 군인들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가십니까? 군인으로서 뭘 하고 왔습니까? 이 질문에 돌아온 답이 이겁니다. 북한 군대는 사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건설하는 부대죠. 이 말이 농담이 아닙니다. 북한은 군 병력을 실질적인 국가 건설 노동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 달해요. 여성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키 3짜리 원목을 톱으로 잘라서 어깨에 메고 트럭에 적재합니다. 높은 트럭 짐칸까지 목재를 굴려 올리는 거예요. 신병 교육차 처음 나간 현장에서 이걸 했다고 합니다. 어깨에 타올 수건 둘둘 감아도 나무를 매면 살이 다 쓸려요. 그게 끝나면 부대로 복귀합니다. 생활관에 들어와서 군복 벗으면 어깨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껍질이 쫙 벗겨져 있어요. 기름기가 다 벗겨진 겁니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타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게 여군 한 명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북한군에서 여성이 겪는 일반적인 복무 현실입니다. 군사훈련보다 노역이 먼저인 군대에서 여군은 그 노역의 맨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훈련은 어떻게 합니까? 실탄 사격은 거의 없습니다. 새총이라고 불리는 불발탄 모형을 들고 사격 자세 연습을 반복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황 감시 연습. 발사 입으로 외치는 거예요. 겨울 동계 훈련 때만 좀 빡세게 정치사상 교육과 군사 교육을 병행하는데 그것도 실전 중심이 아니라 제식 동작과 사격 자세 반복이 중심입니다. 실탄 없이 입으로 사격 연습을 하는 군대가 실전에서 총기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을까요? 이 간극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질문 한 번은 해야 합니다. 생활관은요, 98명짜리 중대에서 지휘관 6명만 별도 침실이 있고 나머지 92명은 한방입니다. 기차칸처럼 생긴 긴 방 하나에 92명이 줄 맞춰 자는 거예요. 한국군 생활관에는 5명에서 7명이 들어갑니다.
이 숫자 하나만 놓고 봐도 두 나라 군대의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문을 열어놓는데 문을 열면 모기가 들어옵니다. 북한 산모기 여기 모기랑 다릅니다. 한 번 물리면 이따만큼 부어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쑥불을 피워요. 방 안에 연기를 가득 채워 모기를 쫓는 겁니다. 허리 위로는 연기가 꽉 차서 사람을 눈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기어다니면서 발로 찾아야 합니다. 92명이 함께 그 연기를 마시며 잠드는 방이에요. 그리고 발사계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군인들한테 퀴즈를 냈더니 아무도 못 맞췄다고 해요. 흰색 면천 2장, 각 23cm 사각형입니다. 뭐에 쓰는 물건일까요? 양말 대신 발에 감는 겁니다. 북한군은 양말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으로 발을 감아서 신발 안에 넣어요. 합성고무로 만든 지하화라고 부르는 군화를 신고 그 안에 발사계를 감아 신습니다. 이게 완전 군장의 일부예요. 퀴즈가 아니라 실제 북한 군인의 일상입니다. 한국 군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웃다가 잠시 후에 표정이 바뀐다고 해요. 웃음이 사라지고 나서 남는 건 그 현실이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북한군 생활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군대 출신이 한국 해병대를 처음 봤을 때 전쟁하면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한국군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풍자 만화로 배웁니다. 껌 씹으면서 중대장 사모님이 병생활관에 들어와서 1등병, 신발 닦으라고 지시하고 병사들이 굽실굽실 따르는 모습. 자본주의에 물들어 나약하고 정신적으로 해이하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무너질 군대. 그걸 평생 봐온 거예요. 믿었냐고요? 믿는다기보다는 계속 반복해서 봐왔으니까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밝혀버린 겁니다. 이게 선전의 작동 방식이에요. 믿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심는 겁니다. 반복이 기억을 만들고 기억이 현실 인식을 지배합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 군대 생활관에 들어선 순간 그 이미지가 깨집니다. 처음에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다고 했어요. 한국 군대를 직접 본다는 기대감과 풍자 만화에서 봐온 이미지가 뒤섞인 상태로 생활관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어떤 장면에서요? 군화와 무기장을 보는 순간부터예요. 너무 멋있다. 그게 첫마디였습니다. 훈련으로 피부가 검게 탄 병사들, 잘 갖춰진 군복, 그리고 체격. 체격이 맞춰주잖아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군복이 체격을 맞춰준다는 건 입히면 되는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채울 수 있는 몸이 거기 있다는 뜻이에요. 실탄 없이 입으로 발사 외치던 군대의 몸과 위통 까고 산길 강행군하는 군대의 몸은 다릅니다. 그 차이가 눈앞에서 보인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뀝니다. 아무리 거기서 소리 빽빽으면서 한국을 단숨에 먹어버린다고 해도 그건 못 봤을 때 얘기죠.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이 뒤집어졌는지 느껴지십니까? 평생 교육받은 이미지, 세뇌에 가까운 반복학습, 그게 실제 군대를 눈으로 보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진 겁니다. 주류 언론 보도에서는 이런 증언이 잘 안 나옵니다. 군사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이 각도는 없어요. 두 군대를 모두 몸으로 경험한 사람의 말이 어떤 분석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함대 방문 장면도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함장이 여성이에요. 북한군 출신 강연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남자분들인데 말 잘 들으세요? 이게 진담이었어요. 웃으면서 묻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신기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여성 장교를 무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시해도 뒤에서 희가이 부르면서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문화입니다. 여자 장교가 지시를 해도 제대로 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원장이 여성이어도 병사들이 지시를 따릅니다. 여기 가면 훈련원장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있고 병사들이 그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대단하다. 이 말이 의례적인 칭찬이 아닙니다. 군대라는 가장 수직적인 조직에서 위계를 실력 기반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증거를 눈앞에서 봤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닙니다. 지휘체계의 합리성이 전투력에 직접 연결됩니다. 상관의 명령이 신뢰받을 때 군대는 제대로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군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상이 그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려는 순간이 바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탈북민 강연자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으로 버티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깡으로 버티고 있다.
이 문장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뜯어보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핵은 체제의 생존 수단입니다. 외교적 협상 카드이자 내부 붕괴를 막는 최후의 방패예요.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깡은 다른 얘기입니다. 굶어서 나오는 투지가 있습니다. 없으니까 빼앗으려는 충동이 있어요. 10년 넘게 반복된 세뇌가 몸에 새겨지면 이념이 아니라 반사가 됩니다. 탈북민 강연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만약 한국이 내려온다 하면 아무리 한국을 동경한다 해도 진짜 백기 들고 투항하겠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북한 정권에서 세뇌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정신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돌발적으로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죠. 이게 말이 됩니까? 먹을 게 없고 실탄도 없이 입으로 발사 외치고 생활관의 92명이 모기 연기 마시며 사는 군대가 정신력 하나만은 방심할 수 없다고요? 됩니다. 왜냐면 그 정신력은 이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핍에서 오거든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싸우는 방식은 있는 사람이 싸우는 방식과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방정식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주류 언론이 북한군을 다룰 때 쓰는 프레임이 있어요. 장비 낡았고 식량 부족하고 사기바닥이다. 그래서 유사시에 빠르게 무너진다. 이 프레임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절반밖에 안 맞아요. 장비 열세는 확인됩니다. 식량 부족도 확인됩니다. 근데 결핍이 반드시 전투 의지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경우가 있다는 걸 우리는 교과서에서도 배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북한군을 다루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력 열세, 식량난, 사기 저하. 이 세 단어가 반복됩니다. 분석 방향이 항상 같아요. 그 분석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 한 가지 변수는 한 번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결핍에서 나오는 예측 불가능한 전투 의지, 이걸 짚는 보도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국군은 전문적입니다. 창원 쪽 해병대가 위통까고 산길 강행군하는 장면을 본 탈북민 강연자가 한 말이 이겁니다. 한국은 전문적이다. 북한은 깡이다. 이게 냉정한 군사 평가예요. 전문성은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훈련 설계, 장비 운용, 지휘 체계, 여성 함장이 가능한 수직 구조, 재편, 생활관 환경, 이 모든 것이 쌓이면 현대전 전력이 됩니다. 군복 하나만 봐도 나라의 경제가 보인다고 했어요. 그 말이 맞습니다. 군복은 그냥 옷이 아니라 시스템의 외관이거든요. 근데 깡은 시스템에서 안 나옵니다. 결핍에서 나오고 세뇌에서 나오고 예측 불가능한 지점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때로는 가장 계산하기 어려운 변수가 됩니다. 강하다는 것과 방심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북한군의 정신력을 얘기할 때 흔히 두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는 그래도 싸움 안 하려 할 것이라는 낙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무섭다는 공포론입니다. 둘 다 반만 맞아요. 탈북민 강연자의 말을 다시 들어보면 이겁니다. 진짜 백기 들고 투항하겠다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자체가 핵심입니다. 계산이 안 된다는 거. 어디서 어떻게 돌발적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거.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 가능한 적이 가장 다루기 쉬운 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쟁에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역사를 오래 뒤질 필요도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인들이 보여준 옥쇠 전술, 베트남전에서 미군이 경험한 것들, 상대의 물리적 조건만 보고 전력을 판단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북한이 그 수준의 전투 의지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북한군이 실전 훈련이 부족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전투 의지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훈련이 부족한 병사가 제대로 훈련된 상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후퇴하거나 항복합니다. 근데 이성적 판단을 하려면 먼저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10년 넘게 세뇌된 사람은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에게 후퇴는 선택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국군이 전문성에서 앞선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문성은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하지만 그 전문성이 빛나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사람들이 자신이 지키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돌립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삽니다. 그 의미가 흐려지는 순간 시스템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군복이 멋있다는 걸, 생활관이 쾌적하다는 걸,
여성 함장말을 병사들이 따른다는 걸 그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겁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탈북민 강연자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 중에 삼겹살을 내줬는데 처음에 삼겹살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를 삼겹으로 묶었나 생각했답니다. 고기구이라는 개념이 서로 달랐던 거예요. 북한에서 고기구이는 서트콩에 오징어, 양파, 고추 넣고 볶아 먹는 거였거든요. 숯불에 그대로 구운 삼겹살을 처음 보고 이게 뭐지 했다는 겁니다. 갈매기살을 달라고 했더니 갈매기 고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한국은 갈매기도 잡아먹습니까? 이게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은 갈매기도 독수리만 하냐며 걱정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생선회에 와사비 간장을 찍어 먹으면서 죽이지라고 했을 때 그게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습니다. 남이 버린 TV 이야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월급을 모아야 TV 한 대를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도둑이 들어서 TV를 훔쳐가기도 할 만큼 귀한 물건입니다. 한국에서 TV를 그냥 버린다는 걸 먼저 온 탈북민들이 가족한테 편지로 써서 알렸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다고 해요.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죠. 버리는 TV를 주워오는 나라, 이게 한국의 일상인데 그걸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 갈매기살과 TV 이야기가 왜 군사 이야기 안에 들어오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웃음 포인트로 넣은 게 아닙니다. 이 에피소드들이 왜 나왔냐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충격이고 증거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TV를 버리는 나라가 군복을 저렇게 입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생활관을 저렇게 만드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게 한 사람의 눈에는 전부 연결돼서 보였습니다. TV를 버릴 수 있는 나라가 군인 한 명 한 명을 저렇게 입힐 수 있는 나라입니다. 갈매기살을 마음껏 구워 먹을 수 있는 나라가 해병대 식단을 저렇게 운영할 수 있는 나라예요. 군복, 생활관, 여성함장, 훈련하는 체격이기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어떤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처음 본 사람이 내린 판단이 전쟁하면 지겠다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동시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강한 것과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강함은 과거에 쌓아둔 자산이고 준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강점은 시스템에서 오고 시스템은 관리와 투자와 문화로 유지됩니다. 그 문화가 흔들리는 순간 시스템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의 가치를 오히려 처음 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92명이 한 방에 자고 발사계로 발을 감고 쑥 연기 마시며 복무한 사람이 한국 해병대 생활관을 처음 들어서는 순간 이건 이미 이겼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두 문장을 같이 들고 가야 합니다. 강한 것과 자만하는 것 사이 어딘가에 진짜 준비된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쪽에 더 가까이 있는지 이 질문을 가끔은 꺼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처음 꺼낸 사람이 북한군 출신 여성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히 지나치기엔 너무 묵직한 장면입니다.